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맨날 듣던 이야기인데도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툭 던진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경험이요. 오늘 우리가 다룰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던진 말입니다. 와, 이거 진짜 세게 들리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굉장히 도발적인 이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마주해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머스크가 말하려던 건 그러니까 무슨 탱크나 미사일 같은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그의 경고는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곳을 향하고 있었죠. 바로 사람 수, 즉 인구입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부터 국가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아니 도대체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자, 이제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요. 아주 냉정하게 팩트, 그러니까 숫자로 한번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0.75.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에요. 여성 한 분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아기의 숫자죠. 그리고 이 수치는 전 세계에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보통 한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해도 출산율이 최소 2.1명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0.75명. 와, 필요한 숫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 그럼 이 숫자가 대체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머스크가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하나 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출산율이 그냥 이대로 쭉 간다면 딱 3세대, 그러니까 우리 손주 세대쯤 되면요.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의 27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나라를 지킬 사람은커녕 그냥 사람이 사라지는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숫자 누름 같은 이야기를 좀 더 현실로 가져와 볼게요. 인기가 줄어든다는 게 단순히 사람 수가 적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국가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그 결과요?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당장 군대 갈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죠. 공장 돌릴 젊은이들도 부족하고요. 당연히 물건 살 사람도 만들 사람도 줄어드니까 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후에 기댈 국민연금 같은 거요. 이건 거의 붕괴 직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까지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건 정말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머스크가 또 이런 비유를 했어요. 이게 참 섬뜩할 정도로 직설적인데요. 한 나라에서 애기 기저귀보다 어른들 쓰는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라고요. 아이의 울음소리보다 노년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소리가 더 커지는 사회. 머스크는 한국이 이미 그 선을 넘어섰다고 본 거죠.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정부가 지난 20년간 여기에 쏟아부은 돈이 수백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결과는 뭐죠? 세계 최저 출산율. 대체 왜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도 문제는 더 심각해지기만 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정책들이 청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통, 그 진짜 문제의 뿌리는 전혀 건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은 왜 애를 안 낳아? 라고 물을 게 아니에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되었나? 이렇게요. 이건 그냥 지원금 몇 푼 주고 끝난 문제가 아니라 청년 세대의 삶 전체를 짓누르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핵심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집값 감당이 안 되죠. 일자리 너무 불안정하죠.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건 축복 이전에 개인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 키우는 게 국가가 함께 책임져 주는 일이 아니라 그냥 각자 도생하는 모험이 되어버린 사회. 바로 그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암울한 얘기만 할 순 없겠죠. 이 거대한 문제를 풀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제 문제 지적을 넘어서 그럼 뭘 해야 하는지 그 해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해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기본이죠.
청년들이 최소한의 미래라도 그릴 수 있게 집, 문제, 일자리 문제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걸 더 이상 엄마, 아빠의 숙제로 두는 게 아니라 도로 깔고 다리 놓는 것처럼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인프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죠. 이민 문제. 이걸 금기시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논의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다는 거죠. 거의 골든타임의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고 봐도 될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닥친 단기적인 위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구 붕괴는 장기적인 위협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인구 문제는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훨씬 더 근본적인 위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힌 게요. 바로 그 두 가지 위협, AI로 대표되는 기술적 대변혁과 인구 붕괴라는 위기가 동시에 한꺼번에 우리를 덮치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우리가 생각하고 대응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거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군사력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시간이 없으면 만들 수 없다. 그쵸.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는 20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국가의 생존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지 않으면 10년, 20년 뒤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자체가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 흐르고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